안녕하세요.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했다가 무려 마이너스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씩 복구를 꿈꾸고 있는 94년생 직장인 94일생입니다. 이번 주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 코스피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에 최고점인 3,467.89포인트를 찍고 잠시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쉬어가는 걸까 싶었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전 고점 갱신 후 코스피가 보통 3개월 정도 상승을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이렇게 치솟는데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왜 꿈쩍도 안 할까요? 옆 종목은 잘만 날아가는데 제 종목만 가만히 있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손절 고민이 많았습니다. 9월 17일 결국 메모장에 계좌 속 16개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해보니 계속 보유하려는 4개는 최근에 산 종목들이었고 손절해야 할 것들은 대부분 3년에서 5년 전 매수해서 언젠간 오르겠지 하며 붙잡고 있던 애물단지들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계속 안고 가는 건 상승장에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곤 목요일 아침 수요일에 메모장을 정리하며 손절을 마음먹은 것과는 달리 막상 손절 버튼을 누르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오르지 않을까 하는 미련, 이미 커진 손실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보유하고 있던 S바이오메딕스가 제 평단가까지 올라와 주면서 신기하게도 손절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 종목에 묶여있을 바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종목에 넣는 게 낫지 라는 생각과 함께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제 손을 밀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디어 제 계좌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 종목 에어부산을 손절했습니다. 2,400만 원이 들어가 있던 종목인데 마이너스 60% 손실로 마이너스 1,500만 원을 확정하고 원금 900만 원을 회수했네요. 비록 손절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돌덩이를 하나 계좌에서 치워낸 기분이랄까요? 에어부산은 사실 저랑 인연이 길었어요. 2020년 11월에 매수해서 거의 5년을 들고 있었는데요. 2021년 아시아나 전 회장의 배임 횡령 때문에 거래 정지를 겪고 유상증자 직후 주가가 올라서 잠깐 플러스 300만 원까지 갔다가 조금만 더 하는 욕심에 팔지 못했는데 이렇게 몇 년 뒤 결국 마이너스 1,500만 원 손절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국내 주식은 줄 때 먹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식 초보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같아요. 욕심을 덜어내는 게 결국 실력을 키우는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손절하고 남은 게 900만 원이라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 이 금액을 꼼짝도 안 하는 종목에 계속 넣어두기보단 지금 기회를 잘 잡아서 다른 움직이는 종목에 넣어야 계좌 회복이 빠르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바이오메딕스 2,200만 원에 200만 원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플러스 7% 수익 중인데 평단이 올라갈까봐 더 사긴 애매해서 나머지 700만 원은 다른 기회를 찾고 있어요. S바이오메딕스 매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에서 이야기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5년간 제가 실현한 총 수익은 1,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손절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실현 손익은 마이너스 250만 원이네요. 그래도 그나마 기존에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손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손실 금액이 가장 큰 한 종목을 정리하니까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주식은 하면 할수록 연애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동안 속썩이던 종목과 4년간의 연애 끝에 헤어지니 남은 건 상처뿐이지만 한 단계 더 성장했고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네요.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종목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제 계좌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5,600만원, 실현손실을 합치면 마이너스 5,900만원 정도인데요. 만약 에어부산을 여전히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7,410만원이었을 테니 사실은 지난주 손실 마이너스 7,470만원 대비 60만원 밖에 안 올랐네요. 아마 제가 죽은 종목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물론 손실 확정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계좌에 보이는 손실이 줄어드니 심리적으로 한층 더 홀가분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 같은 착시가 일어나서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앞으로는 빠른 손절과 수익난 종목으로 비중 줄이기가 필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댓글들 중에 제 눈에 띄었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손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댓글에서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날 때 조금씩 손절하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고 손절할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종목을 손절하고 싶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MK전자, 웹젠, 공구음원의 주가가 옆으로 계속 지루하게 기고 있어서 언젠가는 가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를 그냥 팔아버리고 다른 주도주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안 올라주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그냥 다 손절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만약 전부 손절하면 손실은 마이너스 5천만원, 회수 원금은 7천만원으로 손실률이 마이너스 40% 정도인데요. 문제는 원금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40%가 아니라 66.7% 상승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66.7% 상승하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네요. 정말 다 손절하고 다른 한 종목에 몰아넣는 게 계좌 회복이 더 빠를까요? 그렇다면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인 24년 10월 마이너스 1,500만원을 손절하고 회수한 원금 3,200만원을 유한양행에 넣었는데요. 너무 높은 금액의 매수를 해버려서 지금까지 물려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선택을 잘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 모든 종목을 손절하게 된다면 그 원금은 꼭 지금 낮은 가격에 있고 앞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있는데 다음 주에 매수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손절과 확정 손실로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 과정도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9월 18일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연말까지 추가 인하도 예상되는 만큼 한국 증시의 유동성이 돌아와 제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5년 만에 가장 큰 마이너스 종목을 손절하고도 계좌엔 아직 마이너스가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계좌를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국장에만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한 제가 정말 계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앞으로도 제 주식 계좌 회복기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함께 힘내서 이겨내봐요. 제 채널에서는 주식 투자 실패를 인정한 제가 조금씩 계좌를 회복하고 다시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제 94일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